2026년 1월 27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5084. 한국거래소는 축하 행사를 열었고 증권가는 환호했습니다. 개미들은 들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오늘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경고하러 왔습니다. 오늘 똑똑똑 경제가 드릴 이야기는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10분만 들어주세요.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첫째, 왜 코스피 5천이 위험한지? 둘째, 어떤 경고 신호들이 켜져 있는지?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똑똑똑 경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일본 니케이 지수 38,915. 도쿄 증시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일본인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30년 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현재도 그 고점을 못 넘었어요. 2000년 코스닥 2834. IT 혁명이 왔다, 새 시대가 왔다 난리였습니다. 6개월 후 81% 폭락했습니다. 2007년 코스피 2085. 당시 사상 최고였죠. 곧 3천 간다고 했습니다. 1년 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모두가 환호할 때 폭탄이 터집니다. 코스피가 2025년 10월 27일 4천을 돌파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3개월 만에 5천을 넘었습니다. 세계 증시 역사를 봐도 이렇게 빠른 상승은 드뭅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2025년 코스피 상승률 66.7% 세계 1위입니다. 나스닥을 이겼고 S&P 500을 이겼고 중국도 이겼습니다. 압도적 1위였어요. 멋진 일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작년에 66%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GDP 성장률 2%도 안 됩니다. 수출이 66%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업 이익이 66% 증가했습니까? 일부는 그랬지만 전체 평균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왜 66% 올랐을까요? 실물 경제와 주가가 괴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반도체 호황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AI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죠.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30% 이상이 반도체 두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요. 나머지 498개 회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집중도가 너무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두 회사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무너집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은 격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을 보십시오. 1.5배입니다. 여전히 낮다고요? 틀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코스피 PBR이 1.5배를 넘으면 조정이 왔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R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약 15배 수준입니다. 과거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빼면 더 높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증권사 리서치센터 10곳에 물었습니다. 절반만 5천 이상 전망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4,500 정도라고 했어요. 신중한 겁니다. 왜일까요? 위험 신호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고등 변동성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라고 들어보셨죠? 2026년 1월 23일 34.09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26.1일이었습니다. 8포인트 가까이 뛴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V코스피는 공포지수입니다. 20 이하면 정상, 30 이상이면 경계, 40 이상이면 공포 구간입니다. 지금 34입니다. 경계 구간에 진입한 거죠.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보통은 주가가 떨어질 때 V코스피가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오르는데도 V코스피가 같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떨어질까 봐 두렵다는 심리입니다. 전형적인 과열 신호예요. 두 번째 경고등 비투의 폭발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를 보십시오. 2026년 1월 20일 기준 28조 9,257억 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8조 원 미치였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21일에는 29조 821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개미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FOMO 때문입니다. 나만 놓칠까 봐 두려운 거죠. 투자자 예탁금도 폭증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95조 7,276억 원입니다. 곧 100조 원을 넘을 기세예요. 한 달 전에는 90조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증시에 쏟아붓기 위해서요. 주식 거래 계좌는 9,533만 개를 넘었습니다. 국민 한 명당 2개씩 갖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열입니다. 누가 봐도 과열이에요. 세 번째 경고등 거래 대금의 폭발입니다. 2026년 1월 1평균 거래 대금 38조 5천억 원입니다. 작년 1월보다 132% 증가했어요. 전월 대비로도 50% 늘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품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 경고등 업종 쏠림 현상입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세 업종이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어떻습니까? 내수는 죽어 있습니다. 소비재, 유통, 서비스업 주가 보십시오. 제자리 걸음이거나 떨어지고 있어요. 수출과 내수의 괴리가 극심합니다. 건강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일부 종목만 폭등하는 편중 랠리예요. 다섯 번째 경고등 외국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2025년 11월 말 외국인이 14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한 달 만에요. 물론 다시 사들이긴 했습니다. 2026년 1월 5천 돌파를 주도한 건
외국인 매수였으니까요. 하지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식은 2025년 11월 말 기준 1192조 8170억 원입니다. 2024년 말 대비 77% 증가했어요. 엄청난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많이 사면 많이 팔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이 한꺼번에 빠지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여섯 번째 경고등 AI 버블 논란입니다. 2026년 반도체 호황의 근거는 AI입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GPU 수요 폭증, HBM 메모리 부족.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I로 돈 버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오픈 AI조차 적자입니다. 엔트로픽도 적자예요.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언제 나올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인터넷 인프라에 투자하면 돈 벌 거라고 했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부분 망했습니다. 물론 아마존과 구글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 회사가 사라졌어요. 지금 AI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고등 환율 리스크입니다. 2025년 12월 원달러 환율이 평균 1,470원을 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이에요. 2026년 1월에는 1,420원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어요. 왜 문제일까요?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흔들립니다. 여덟 번째 경고등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경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생산을 늘리고 있어요. 2026년 하반기쯤이면 공급 과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주가가 꺾입니다. 코스피도 같이 꺾이는 거죠. 아홉 번째 경고등 미국 변수입니다. 2026년 1월 30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돼요. 5월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후임이 누가 될까요? 트럼프가 지명합니다. 강경 매파를 안 치면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어요. 금리가 안 내려가거나 오히려 오르면 주식시장이 타격받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팔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현금 비중을 높이십시오. 포트폴리오의 30%는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5,500, 6,000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해요. 현금이 있으면 폭락장에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를 기억하십시오. 현금 쥐고 있던 사람들이 부자 됐습니다. 두 번째 전략, 비투를 정리하십시오. 신용거래로 주식 사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당장 갚으세요. 빚은 무서운 겁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가 되지만 떨어질 때는 파산의 지름길이에요. 10% 떨어져도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신용 비율이 높으면요. 마진콜 오면 강제 청산당합니다. 세 번째 전략, 업종을 분산하십시오. 반도체만 갖고 계신 분들 위험합니다. 방어주를 담으세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경기가 나빠져도 버티는 업종들입니다. 배당주도 좋습니다. 은행, 통신, 전력. 꾸준히 배당 주는 회사들이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나옵니다. 네 번째 전략,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수익률 50%, 100% 난 종목 있으십니까? 일부는 파십시오. 욕심 부리다가 다 날립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고점에서 못 판 사람들이 10년 넘게 물려 있었어요. 원금의 일부라도 건지세요. 수익 난 돈은 빼서 안전 자산에 담으세요. 다섯 번째 전략, 손절 라인을 정하십시오. 코스피가 얼마까지 떨어지면 청산할 건지 미리 정해두세요. 감정적으로 매매하면 망합니다. 떨어질 때 더 사고 오를 때 못 팔고 이러다가 파산해요. 기계적으로 대응하세요. 4,500 깨지면 50% 매도, 4,000 깨지면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요. 여섯 번째 전략, 해외 자산을 늘리십시오. 달러, 금, 미국 국채. 안전 자산으로 피신하세요. 코스피만 들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한국 리스크에 100% 노출되는 거예요. S&P 500 ETF를 사십시오. 미국 주식도 조정받을 수 있지만 한국보다는 안정적입니다. 금도 사십시오. 온스당 2,600달러. 비싸 보이지만 위기 때는 더 오릅니다. 일곱 번째 전략, 새로운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지금 들어가면 고점 매수입니다. 기다리세요. 조정 올 때까지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기회는 또 옵니다. 폭락장에서 사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모두가 팔 때 사는 용기가 부자를 만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 2008년, 2020년 모든 폭락 후에 반등이 왔습니다. 코스피 5000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6000, 7000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 안 한 사람들은 털립니다. 전문가들 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고합니다. 3개월 만에 4000에서 5000으로 간 건 너무 빠르다고요. 거래량을 수반한 급등세라 단기 조정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과열 양상이 지속된다는 거죠. 대신증권은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이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 2026년 주도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키움증권은 신중합니다. 2026년 하반기 정책 공백과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로 5000 안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KB증권은 낙관적입니다.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441조 원이 될 거라고 예상해요. 2025년 300조 원에서 47% 증가하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모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2026년 1월 28일 코스피는 5170.81로 마감했습니다. 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사흘 연속 5000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시장은 흥분 상태입니다. 6000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치를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승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66% 좋아졌습니까? 기업 이익이 앞으로 47% 더 늘어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반도체 호황은 언제까지 갈까요? AI 투자 붐은 영원할까요? 밸류업 정책은 계속 추진될까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없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 지금 시장은 탐욕스럽습니다. 비투가 폭발하고 예탁금이 100조를 넘보고 거래 대금이 폭증하고 있어요. 이럴 때 당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000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왔다는 겁니다. 준비 없이 왔어요. 실물 경제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내수는 죽어있고 가계부채는 1900조를 넘었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주가만 오른 겁니다. 이런 상승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6개월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고 준비 안 된 사람은 파산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현금 비중을 확인하고 빚을 정리하고 손절 라인을 정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2026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모든 걸 잃은 해로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현명하게 대응해서 자산을 지킨 해로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폭풍전야입니다. 고요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똑똑똑 경제는 앞으로도 당신이 놓치기 쉬운 경제의 진실을 두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